안녕하세요. 평소통솔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고현길입니다. 오늘은 영어 중에서 영어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문단 요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쉽다고 느끼는데 최근 한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패턴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단 요약은 정답률이 뭐 적게는 한 50%, 많게는 한 70% 정도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한 3등급, 4등급 대 아이들 또는 2등급 대 초반의 아이들은 조금 헷갈려하는 문제이긴 해.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체화를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좀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5년치 정도의 기출문제, 그리고 또 뭐 사설 모의고사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실전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모의고사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문단 요약은 이제 문제를 풀 때 패턴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처음부터 글을 읽고 요약문을 찾겠다가 아니라 주어진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요약문이 있다 그러면 이 요약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상태에서 본문을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의 패턴을 정하는데 그 풀이의 패턴은 사실은 기준 잡고 읽기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고 A가 있어요. A가.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콤마가 있든 없든 뒤에 블라블라블라 B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고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기억해서 A, B를 찾았다 이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요약문을 먼저 읽는 거야. 요약문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기준 잡기라는 건 뭐냐면 이 A에 해당되는 부분은 빈칸인 거잖아. 그럼 기준은 이 빈칸을 뺀 나머지 설명, 이 나머지가 기준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외계인은 가지고 있어. 뭐뭐를 이렇게 나왔어. 요약에서. 그러면 A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ET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ET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잡고 본문을 읽으면서 ET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찾아내는 거야. 이 안에서. 그래서 ET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여긴가 있어. 그러면 공통 부분을 뺀 나머지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A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기준이라는 거는 빈칸 문제 푸는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은 빈칸을 뺀, 즉 A자를 뺀 나머지 설명이 기준이야.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본문에서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서 이 공통된 기준을 뺀 나머지 설명, 그 나머지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A다라고 공식처럼 짜맞추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읽을 때는 뭐냐면 A, B를 동시에 잡는 게 아니라 A에 대한 기준을 잡고 A를 먼저 본문 속에서 근거를 잡아요. 그리고 A에 대한 정답을 잡았으면 다시 B에 해당되는 근거, 기준을 잡는 거야. B를 읽는 거야. 그리고 B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걸 또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풀이의 패턴을 정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요약문을 먼저 읽는 겁니다. 요약문을 먼저 읽으면서 기준을 잡는 건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A까지 먼저 읽고 A에 해당되는 자리를 뺀 나머지 부분을 기준을 잡아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본문에서 A에 대한 근거를 잡는 거야. 그리고 A에 대한 근거를 잡았으면 다시 요약문으로 넘어와서 요약문 이 B에 해당되는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나머지 본문에서 찾아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빼고 나머지 설명에 해당되는 B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이 패턴과 기준 잡고 읽기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이제 시험에서 선택지 싸움인데 환원을 기억해라. 환원이라는 거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런 식이야.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걸 잡아서 기준을 읽었더니 A의 정답은 예를 들어 사랑스러우냐. 아,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래서 봤더니 A에 대한 답은 기준을 뺐더니 나머지가 lovely라는 단어가 들어가 될 것 같아. 근데 선택지는 lovely라는 단어를 주지 않아. 10번 중에 한 번은 같은 단어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이 lovely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단어를 준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adorable 이런 식으로. 뭐지?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선택지의 단어는 본문에서 잡은 키워드, 본문에서 잡은 근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단어다. 그게 환원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이해되니? 자, 요 패턴 정해서 기준 잡고 읽고 환원으로 답을 찾는 연습을 지금 한번 2개 정도의 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는 40번 해당되는 문단 요약은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하고 있지만 최근 문제를 보면 최근 2021학년도 이후의 수능부터 보면 뭔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셔야 돼요. 제가 2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020학년도 2019학년도 문제와 2020학년도 수능은 해볼만 했어요. 쉬웠어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딱 눈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환원하는 작업들이 좀 어려웠었다. 자, 하지만 올해 수능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작년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좀 쉽게 나온다 그러면 딱딱딱 공식화시켜서 공식처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학년 수능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푸냐면 선택지를 먼저 읽는 거야. 요약문을 먼저 읽는 거야. 그러면 요약문을 읽을 때도 A, B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오케이, A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끊는 겁니다. 끊어서 기준을 잡자. 그럼 기준은 어떤 거다? A를 뺀 나머지 부분이 기준이니까 나머지 부분 첫 번째 봐봐. Evolved grading behaviors of an elephant can serve as an indicator of how much they are socially blah blah.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나머지 설명 뭐가 되겠어? 진화된 코끼리의 진화된 인사하는 행동이네. 뭐해? 코끼리의 인사 행위. 오케이. 첫 번째 기준은 코끼리의 인사 행동. 자, 이 행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표시로. 아, 코끼리의 인사 행동은 표시네. 근데 뭘 나타내는 표시니? 얼마나 많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뭐뭐 하는지. 오케이. 빈칸이 있는 문장.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뭐뭐 하는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100%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찾냐면 A에 대한 근거는 코끼리가 인사하는 것과 그 인사가 어떠한 표시다라는 것과 뭘 찾아?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뭐뭐 하는지니까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말을 찾아봐. 코끼리의 인사, 표시,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뭐뭐 하는지. 이 표현을 담고 있는 문장을 본문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글을 쭉 읽어보면 코끼리가 인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헤어졌다가 다시 뭉쳐. 그 다음에 뭐 식량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다시 뭉치기도 해요. 근데 다시 합쳐지는 거는 중요해. 코끼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영장류보다. 그리고 이제 봐봐. 인사하는 게 나와요. 이 종은 가지고 있는데 진화된 정교한 인사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어. 인사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행동은 the form of which 그 행동은 보여주죠. 자, reflect. 이 문제 풀 때 기억할 거 환언.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쓴다. 뭐냐면 보여줍니다. 그럼 보여준다가 뭐가 되겠어? 이 인사하는 행동, 코끼리의 인사하는 행동은 보여줍니다. 표시입니다. 뭐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야? The strength of social bond. 자, 뭐라는 거야? 사회적인 유대감의 강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떤 단어가 있어? 아, 코끼리의 인사는 보여준다. 코끼리의 인사는 표시다. 뭘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뭐를? 사회적인 뭘 보여줘? 본드, 유대감을 보여준다. 그럼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만다? 유대감이 있는지, 연결되었는지, 본드 되었는지 이거 아닐까? 그럼 굳이 문법적으로 따지면 본디드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거야. 그럼 오케이, A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된다? 본드. 연결되어 있다는 본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단어를 골라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많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만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라는 의미를 찾아봅시다. 그럼 연결되어 있다는 단어는 뭐와 연결돼요? 뭐 어떤 거와 비슷해요? 타이드와 비슷하잖아. 이해되니? 타이드 또는 여기서 타이드 이거와 비슷하죠. 책임감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경쟁적이다 이 내용은 아니잖아. 그럼 본문에서 어떤 단어? 봤더니 기준과 동일한 코끼리 인사 표시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봤더니 뭐가 나왔어? 코끼리 인사 그 다음에 보여준다 표시다 뭐를? 사회적인 유대감을 보여준다. 맞죠? 그래서 본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타이드가 A에 대한 정답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A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B에 대한 기준 잡자.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들이 삐리리 되었는지 이거죠.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뭐뭐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그들은 코끼리잖아. 그럼 코끼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되었는지 뭐가? 인사하는 행동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똑같이 코끼리의 인사하는 행동이 되는 거야. 행동이 뭐가 된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코끼리가 뭐뭐 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기간과 관련된 말을 찾자. 인사하는 행동과 코끼리가 인사하는 행동과 오랫동안 뭐뭐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 How long과 관련된 표현을 찾아보자고요. 코끼리 인사 How long. 그리고 본문을 보는 거야. 그럼 본문은 어디부터 본다? A를 잡았으니까 당연히 그 뒤부터 봐야죠. 그럼 이 문장을 쫙 읽다 보면요. 어디가 보이냐? How long가 되는 거 봐봐. 그러나 A까지 나왔고요. 그러나 어떻게 돼? 아주 오랜 기간의 결여 없는 거죠. 그 이후에 가족 구성원들은요. 그 다음에 그 집단의 그룹들은 greet one another 서로 인사하죠. 완전히 연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오버해서 인사한다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왔어? The fact that the intensity reflects the duration of the separation. 봐봐 어떻게 돼? 그 인사의 강도는 보여주죠. 뭘 보여주니? 분리되어 있는 기간을 보여주네. 그러면 how long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야? how long과 관련되어 있는 거 기간이라고요. 기간. 그러면 코끼리의 인사하는 행동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뭐뭐 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면 코끼리의 인사는 뭐한다?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기간을 보여주죠. how long. 어떤 기간이야? 분리되어 있는 기간을 보여준다고요. 그럼 빈칸은 뭐가 되겠어? 공통된 부분 뺀 나머지 분리되어 있는 기간 separation 이걸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선택지에서도 뭐가 된다? separation에 해당되는 말. 얼마나 오랫동안 뭐가 된다? 그들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데 선택지의 정답은 뭐라고? 환원. 맞죠? 환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separate 의미를 담고 있는 disconnected. 슉슉 미안해. disconnected.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야 오타가 났어. 미안해. departed. 분리되어 있는. 또는 뭐가 된다? 아우 departed가 아니죠? 미안. 여기가 tied 잘못됐어. parted.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bond에 해당되는 거 tied.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된다? parted. 분리되어 있는 parted의 의미가 돼줘야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요약문을 먼저 읽고 A에 대한 기준을 잡아. 이 기준은 A를 뺀, 빈칸을 뺀 나머지 부분이 기준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본문에서 찾아내자. 그래서 본문 속에서
기준과 동일한 부분을 뺀 나머지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설명에 해당되는 단어가 A다. 다만 이때는 환언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20학년도 문제로 좀 쉬웠어. 하나만 더 가면요. 그러면 24학년도 작년 수능은 어땠냐? 만만치가 않다. 왜? 말장난이 좀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 단어를 환원한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야. 자, 그럼 찾아봅시다. 먼저 기준. 기준을 봤더니 Exploring one scientific subject after another really remarkable work occurs to science. 자, 그러면 A까지만 읽어요. A까지만. 그럼 A에 대한 근거 봅시다. 과학적인 주제를 또 다른 것 이후에 뒤이어서 탐구하는 것. 그럼 기준 첫 번째, 뒤이어서 과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것. 이거는 과학 전반에 걸쳐 뭐가 된다?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봐봐. 삐리리한 놀라운 업적. 어디에? 과학 전반에 걸쳐. 그럼 기준은 뒤이어서 과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거, 놀라운 업적이다, 과학 전반에 걸친 거다, 이런 표현이 있는 문장을 찾아봐. 이게 놀랄만한 업적을 뭐 가능하게 하는 건지,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전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선 딱 이 기준에서 여기서 보는 기준은 과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거, 놀랄만한 업적, 과학 전반에 걸친 것, 이런 표현이 있는 문장을 찾아서 공통된 부분을 뺀 나머지 설명을 선택지에 넣어보자고요. 그럼 본문 가보자. 자, 이 문제 봐봐. 평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놀랄만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 어디에? 다양한 과학에서. 뭐 하는 한? So long as they do not try to embrace all of them at once.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봐봐. 한 번에 포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 뭐지? 환원. 말장난이 있다니까. 과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것.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나왔어? 대신에 그들은 뭐한다? 집중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어디 한 주제에. 또 다른 주제 다음에 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 뭐가 되겠어? 과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건데 뒤이어서. 뭔가 주제를 탐구하는 거. 뭐가 된다? 놀라운 업적. 다양한 과학 분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연결해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평균적인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도 놀라운 과학적인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 다양한 과학적인 분야에서 뭐 하는 한? 봐봐. 한 번에 그것들을 포용하지 않는 한.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 한 번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씩 뒤이어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놀라운 업적을 뭐 한다? 과학 전반에 거쳐. 놀라운 업적을 과학 전반에 거쳐 하나 진행하면 뭐 한다?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can produce.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produce의 의미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럼 봐봐.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것, 놀랄만한 업적을 만들어낸다. 과학 전반에 걸쳐 various science, remarkable work가 뭐가 났어? notable work 본문에서. 같은 말 반복이잖아. 그리고 뭐 어떻게 돼? 그럼 앞에 빠져있는 거 produce밖에 없어. 생산해낸다, 만들어낸다. 그럼 놀랄만한 업적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선택지를 골라보자고요. 그럼 뭐가 돼? enables, 가능하게 한다. 괜찮네? challenge, 도전한다? 뭔가 반대하는 거니까 아닌 거잖아. 지연시킨다? 아니죠? 놀랄만한 업적을 요구한다가 아니라 만들어낸다고요.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럼 놀라운 업적을 초대한다. 오케이. 초대하는 거니까, 초청하는 거니까 만들어내는 거네. 그럼 1번, 5번 중에 하나라고요. 그럼 1번, 5번 중에 하나니까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1번까지 왔으면 이제 B를 봐야죠. 그럼 B에 대한 기준. As previously gained knowledge is retained and simplified forms within the brain.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났어. 왜냐하면 놀랄만한 업종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봐봐. 이전에 얻어진 지식은 유지가 되죠. 간단한 단순한 형태로 뇌에서. 그럼 B에 대한 근거. 이전에 얻어진 지식. 간단한 형태로 만다 보유됨 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문장을 찾아내. 그리고 이것은 어떻다고요? 새로운 학습에 대한 삐리리한 룸을 삐리리한다. 그럼 오케이. 기준, 빈칸에 대한 기준, 새로운 학습 룸 찾자고요. 빈칸에 대한 기준 뭐라고요?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딱 머릿속에 오케이. 이전에 얻어진 지식, 단순한 형태로 유지가 돼. 이 말과 새로운 학습, 그 다음에 공간이란 말을 끄집어내 보자고요. 공간이란 말. 이 내용이 있는 문장을 찾아보자. 그럼 실제로 이 문장을 쫙 읽을 때 본문 24조 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는데 쭉 읽어봐. 그럼 봐봐.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야? Gained earlier certainly will not have disappeared from the mind of the author, but it will have become simplified by condensed into formulas, greatly abbreviated symbols. 봐봐. 지식인데 뭐라고 나왔어? 이전에 얻어진 지식. 간단한 형태로 보유된다. 이 지식은 뭐 하는 거야? 사라지지 않아. 작가의 마음속에서 대신 어떻게 돼요? 응축돼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단순화된다. 응축되어져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식이 단순한 형태로 보유된다. 이거밖에 없어. 아직 공간이 안 나왔어. 새로운 학습이 안 나왔어. 그럼 지식은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유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봐봐. 새로운 걸 학습한다. 새로운 학습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다. 그럼 뭐가 되는가? 공간. 충분한 공간 남아있잖아. 그럼 공통된 부분, 새로운 학습. 뭔가 어떤 인지와,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인지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니까 새로운 이미지를 배우는 거잖아. 그럼 새로운 학습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공간, 충분한 공간이 나왔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 뭐라고요? 새로운 학습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뭐한다? 남아있다. remains란 단어에 해당되는 표현이 선택지 B에 들어가야 되겠죠.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이 뭐한다? remains. 남아있다. 이해되니? 근데 이 선택지는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환원이다. 그래서 remain이란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거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뭐가 된다? 이러이러한 공간을 남겨놓는다가 되겠잖아. 공간을 남겨놓는다 그러면 공간이 남아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디미니시스는 감소시키는 거니까 반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1번이 됐다. 이해돼? 자, 간단하게 제가 두 지문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최근 5년치 정도의 5년 정도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뭘 느끼냐? 2020학년도 이전 또는 2020학년 정도까지는 간단하게 공식화시키는 문제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오면서 뭔가 설명하는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그런 문제일수록 어떻게 된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패턴을 정해라. 요약문을 먼저 읽고 A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본문 읽기. 그리고 A에 대한 정답을 잡으면 다시 B에 대한 요약문을 읽고 기준을 잡아라. 그리고 또 본문을 읽어라. 그리고 A, B에 대한 근거, 비슷한 내용을 잡았으면 결국 정답은 환원이다. 환원. 딱 머릿속에
똑같은 단어가 아닌 비슷한, 같은 의미의 비슷한 단어를 쓰는 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문제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체화까지 익숙치는 않겠지만 최소한 10문제, 20문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고 패턴과 기준 잡고 있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빈칸 문제, 그리고 21번 밑줄 의미 추론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문단 요약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학원에서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